3월 19일 외신 뉴스야.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재감행했어. 1월 19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하마스에 대해 공습했는데 약 400명 정도 사망했을 거로 추산하고 있어. 또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의 무장 해제, 인질 석방 요구를 하마스가 거절했어. 이와 연속으로 재공습한 이유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하지 않고 IDF 군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때문이라 밝혔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무장 테러 단체로 보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편이야. 이스라엘 하마스 간 갈등은 정말 오래됐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봉쇄하기도 해서 더 큰 갈등을 낳았지. 아마 이 분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구독, 좋아요 해주면 앞으로 더 많은 외신과 국제 정세를 소개할게. BBC가 이스라엘 하마스 간 새로운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어. 하마스는 50일간의 휴전을 대가로 이스라엘의 인질 5명을 추가로 석방하는 이집트, 카타르 중재자들의 제안을 통해 가자 지구 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도 이 계획을 받았다고 밝히고 미국과 조율해 중재자들에게 반대 제안을 제출했다고 했어. 양측은 첫 번째 협상이 끝난 후 이달 초 가자지구 공습 후 두 번째 단계의 협상에 동의할 수 없었어. 1단계 동안 하마스는 선별 3명의 인질을 석방했지만 여전히 55만 명의 인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휴전을 깨고 인질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어.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대로 중국 대응에 온 힘을 쏟기 위해 러우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빨리 종전시키려 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말해줘.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면 더 많은 외신과 국제 정세를 소개할게.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를 방문해 미국이 가자지구를 소유해서 자유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 색다르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있는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해서 9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공습을 두고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자유구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중동 정세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한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2월에도 가자지구를 레저 및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고 싶다고 한 적도 있고 가자지구에 있는 230만 명의 대부분 혹은 모두를 이주시키는 가능성도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이번 트럼프의 카타르 방문에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두 정상 간 갈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의 군사행동이 휴전 협상 중재를 약화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스페인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을 두고 집단 학살 국가라고 발언했는데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스페인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텔레그램에서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외신 뉴스를 구독해주시면 색다르고 다양한 외신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교전이 치열하고 진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할 것이고 성공하기 위해 멈출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자지구의 기아, 기근의 이미지가 보여지면 하마스를 물리치고 인질들을 구출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는 칸 유니스에 대한 강제 이주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에 대한 한정된 구호물지 지원을 승인했지만 언제 도착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여태까지 이스라엘 가자지구 분쟁으로 최소 53천 명이 사망하고 12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시위대가 수만 명이 빨간 색옷을 입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공대원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칸 유니스 지역의 한 집을 습격해 남성을 사살하고 아내와 아이를 구금했다고 알자지라는 보도했습니다. 하루 외신 뉴스를 구독해주시면 색다르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 지역에 강제 이주 명령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살해된 남성은 민중저항위원회의 무장단체 지도자인 아메드 사르한이었습니다. 나세르 병원에 따르면 사르한 외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역에 걸친 공격으로 6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사망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전체를 점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방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즉시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도 대학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에 대해 이스라엘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총리 또한 이스라엘은 유로비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유엔은 앞으로 48시간 안에 가자지구에 원조가 도착하지 않으면 14천 명의 아기들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외신 뉴스를 구독해주시면 색다르고 다양한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책임자는 현재 구호물품들이 가자지구에 있기는 하지만 민간인들에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유엔을 비롯한 인도주의 단체들로부터 구호물품들을 훔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자지구의 봉쇄를 정당화했습니다. 이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에 최소한의 원조가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교적 이미지 때문인데요. 가자지구에 기아와 기근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지원이 끊어질 수 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이스라엘이 계속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간다면 구체적 사안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극단적인 이스라엘이 레바논까지 공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은 이스라엘 드론이 레바논 남부 라스안 나쿠라 마을 앞바다에서 어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사상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한 유엔은 오늘 가자지구 진입을 승인한 트럭이 약 100대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소 옌스 레르케 대변인은 제네바 뉴스 브리핑에서 어제 허가받은 9대 트럭에서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카밀 아드완 병원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으로 시신 사고와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무사 빈 누사이르 학교를 공격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극단적인 이스라엘 아닐까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병원들을 마비시키기 위해 발정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자지구 모든 병원에서 물자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한 건 의료 물자뿐 아니라 식량 또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빵협회의 대표인 압델 아즈라미는 로이터에 밀가루를 받겠다고 들은 이후 최소 25개의 빵집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물을 보급했던 펌프 또한 작동을 멈췄고 가스 또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물자 지원을 하마스가 가로채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물자 지원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제닌 주재 외국 외교관들 근처에서 총격을 가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당국은 대표단이 승인된 경로에서 이탈의 무허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부상이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불편을 끼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현재의 중동 상황에 불편하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번 주 도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가자지구 휴전 중계를 희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했습니다.